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절대 지하철을 건설할 수 없어요. 2009년 싱가포르의 한 건설 현장에서 독일의 기술자가 던진 말입니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유럽 기술진들이 하나둘 포기를 선언했던 그곳에서 한국의 쌍용 건설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3m만 파내려가도 물이 차오르는 땅과 발을 디디면 푹 빠지는 갯벌 같은 집안은 아무리 봐도 지하철을 건설할 만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건설 회사들도 포기한 프로젝트를 동양의 듣도 보도 못한 조그만 회사가 상황 파악도 못하는 모습에 현지 언론들은 대놓고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건설 회사가 3개월도 채 버티지 못하고 이 프로젝트를 포기할 것이라고 단언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70년대 사우디 주베일에서 영하의 한파와 영상 5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기온을 버티면서 주베일의 기적이라고 불린 항만공사를 완성했던 이력과 세계 8대 불가사의 20세기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불리는 리비아에서의 대수로 공사를 우리나라가 성공시켰다는 것을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부하던 유럽의 건설사들은 기술력만으로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기술력은 물론이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피땀 어린 헌신이 없었다면 이론상 불가능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는 없죠. 그들이 기술력만 믿고 성공시키지 못했을 공사들을 우리는 성공시켜왔습니다. 이번 싱가포르의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였어요. 9.21 공구는 싱가포르 도심을 관통하는 지하철 공사였습니다. 1m당 7억 원, 1km에 7천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해성점토와 단단한 안반이 뒤섞인 집안, 그 위로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거기에 기존 지하철과 불과 3m 간격으로 교차해야 하는 말 그대로 극한 중의 극한의 조건이었죠. 첫 회의 자리에서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세계적인 건설사들이 모인 자리였죠. 독일, 프랑스, 영국의 기술자들은 처음부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사였고 리스크가 너무나 많아서 공사를 한다고 해도 성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영국 자문단장은 우리 기술진의 보고서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그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후발주자로만 보였나 봅니다. 아시아 기술로는 불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당신들은 이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들보다 한참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말투에 우리 기술자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아무도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노력들, 그리고 한국 건설의 미래가 이 프로젝트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뿐이었죠. 많은 현지 언론들도 연일 우리를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의 무모한 도전, 도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연이어 실렸고 건설 전문가들은 TV에 나와 우리의 기술력을 폄하하며 한국이 공사를 맡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며 비판을 했죠. 그러자 일부 주민들은 집값 하락을 우려해 공사 중단 청원을 시작했고 시민단체들도 들고 일어나 공사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에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더 격렬한 반대 시위에 우리는 조금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줄 것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 프로젝트를 준비해왔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술력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자신감에 차있던 우리의 모습은 공사 시작 이틀 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60m 깊이로 박아넣은 첫 번째 지중 연속벽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집안 변형이 일어나거나 주변 시설물의 붕괴 위험이 높아져서 정말 심각한 문제였죠. 현장 감리단은 즉각 공사 중단을 요구했고 자문단은 결국에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서 조롱 섞인 비난을 했죠. 밤새 비상대책회의가 이어졌습니다.
공사를 다시 시작하려면 추가적인 작업과 자재 비용으로 공사비가 크게 늘어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대로 철수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 현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한국 건설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을 지새우면서 문제점이 뭔지 찾았어요. 문제는 지반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해성점토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지반과도 달랐습니다. 지하 20m까지는 마치 젤리처럼 무른 점토층이 이어졌고 그 아래는 딱딱한 안반층이 불규칙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반의 강도가 변했고 지하수는 마치 지하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들어왔죠. 현장 소장은 우리의 기존 공법대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며 새로운 시도를 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죠. 우리는 한국에서 개발한 특수 그라우팅 공법을 현장에 맞게 개조했습니다. 지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센서를 자체 제작했고 지하수 압력을 제어하는 새로운 시스템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이어진 사투 끝에 마침내 첫 번째 성과가 나왔죠. 60m 깊이의 지중 연속벽이 단 2cm의 오차도 없이 수직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현장을 점검하러 온 싱가포르 건설청 관계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레이저 측정기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완벽했죠. 하지만 첫 번째 지중 연속벽을 성공시켰다고 안심하기에는 너무나 큰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총 82개의 지중 연속벽을 촘촘히 연결해야 했고 단 한 개라도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죠. 게다가 지상의 고층 빌딩들은 미세한 진동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의 현장 점검은 매번 가슴 조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사이 집안 치마가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벽체가 기울어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한 번은 23층 높이의 오피스 빌딩이 3mm 정도 기울어졌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 3mm의 변화였지만 이는 건물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빌딩이 기울어진 그 순간부터 현장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23층 건물이 무너진다면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즉각 국내 최고의 지반 기술자들과 화상회의가 시작됐고 현장의 모든 작업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문제는 건물 바로 아래의 지반이었어요.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미세한 공동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특수주입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이 기술은 지반 속 미세한 공급까지 채워줄 수 있었죠. 3일 동안 쉬지 않고 이어진 작업 끝에 마침내 건물의 기울기는 멈췄고 결국 지반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죠. 큰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우리 기술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23층 건물의 치마를 잡아낸 것은 세계 건설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성과였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건설청은 이 사례를 안전관리의 모범 케이스로 채택했고 우리의 지반 보강 기술은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긴 일렀어요. 그렇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불쑥 튀어나왔기 때문이죠. 특히 지하수 처리는 우리의 기술력을 시험하는 최대 난관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000톤의 지하수가 공사 현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를 실시간으로 배출하지 못하면 작업장 전체가 순식간에 침수될 수 있었고 집안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급히 특수 펌프를 공수해와서 24시간 배수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현장의 모든 순간이 벼랑 끝 줄타기와 같았죠. 지중 연속벽 시공이 절반을 넘어설 무렵에는 예고에 없던 태풍이 싱가포르를 강타했어요. 시간당 강수량이 150mm를 넘어섰고 지하수위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현장 바닥에서는 마치 간헐천처럼 물이 솟구쳐 올랐고 땅속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현장에는 모든 기술자들이 비상 대기했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누군가는 펌프를 점검했고 또 다른 이들은 지중 연속벽의 변이를 측정했습니다. 수십 년간 해외 건설 현장을 누볐던 베테랑들의 얼굴에도 불안감이 역력했죠. 단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3시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미 완성된 지중 연속벽 3곳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견됐고
지하 수압은 설계치의 2배를 넘어선 상황이었죠. 영국 감리단은 즉각 공사 중단을 요구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공사를 중단하면 그동안 시공한 모든 벽체가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긴급 보강 공법을 현장에 적용하기로 한 거죠. 이 공법은 아직 정식 승인도 받지 못한 신기술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 신기술은 바로 초고압 야객 주입 공법이었습니다. 땅속에 머리카락 굵기의 미세한 파이프를 정교하게 박아넣고 특수 개발된 야객을 초고압으로 주입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한국의 연구진들이 개발했지만 아직 세계 어디에서도 실전 적용된 적 없는 도전적인 기술이었죠. 위험한 승부수였어요. 만약 실패한다면 집안이 더 크게 교란될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현장 전체가 물바다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현장 기술자들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거친 기술이었기에 우리는 그것이 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12시간의 긴 사투 끝에 기적이 일어났죠. 지하 수압이 설계치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중 연속벽의 균열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정밀 조사 결과 야객이 집안 속 미세한 공급까지 완벽하게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새벽녘이 되자 지하 수압은 서서히 안정을 찾았고 균열의 진행도 멈췄습니다. 다음 날 싱가포르 건설청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표정에는 더 이상 의심의 기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미 유럽의 여러 건설사들이 포기했던 이 난공사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국의 건설사가 해내고 있다는 사실에 그들도 깜짝 놀란 듯했죠. 현장 한편에 마련된 기술 사무실에는 매일 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집안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작업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체 개발한 집안 분석 시스템은 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지하 60m 깊이의 집안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험 신호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82개의 지중 연속벽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에서는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체 벽체의 수직 오차가 단 3cm. 이는 세계 건설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정밀도를 보여줬죠. 영국 자문단의 기술자는 자신의 측정기를 의심하며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결국 고개를 숙여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제 공사의 절반이 지나갔고 우리 앞에는 마지막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터널 보링 머신인 TBM을 이용한 본격적인 터널 공사가 시작될 차례였죠.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저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왔기 때문이었죠. 지중 연속벽 공사의 성공 이후 현장의 분위기는 한결 밝아졌습니다. 직경 6m의 거대한 TBM이 지하를 파고드는 모습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장을 찾은 싱가포르 건설청 관계자들도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현지 언론의 논조도 긍정적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현지 매체들은 앞다투어 한국의 건설 기술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는 헤드라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영국 건설 전문지는 불과 30년 만에 아시아의 후발주자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로 성장한 한국이 다시 한번 입증되고 있다는 특집 기사를 실었죠. 더욱 놀라운 점은 유럽 건설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엔 우리를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기술 자문을 요청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의 한 건설사는 자사의 기술진을 파견해 우리의 공법을 배우고 싶다며 요청했고 프랑스의 대형 건설사는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해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존경심으로 가득해 보였죠. 대한민국의 건설의 위상이 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TBM 공사는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집안 분석 시스템 덕분에 안반층의 위치와 강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고 굴진 속도도 계획을 웃돌았습니다. 작업자들의 얼굴에도 자신감이 묻어났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자랑하는 한국의 TBM 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터널 공사가 80% 가까이 진행됐을 무렵 예상치 못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기존 지하철과 교차하는 구간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불과 3m의 간격을 두고
기존 터널과 교차해야 하는 이 구간의 공사는 그동안의 성공이 무색할 만큼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상의 모든 기자재는 일시 철수되었고 지하철 운영사는 비상대기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3m라는 간격은 손가락 하나만큼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실수라도 발생한다면 수십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멈춰설 수 있었고 최악의 경우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도는 정말 유례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전문가는 1cm의 오차도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영국의 자문단은 차라리 우회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TBM 제어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0.1mm 단위로 TBM의 방향과 속도를 제어할 수 있었고 집안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죠. TBM이 1cm씩 움직일 때마다 수백 개의 센서가 데이터를 보내왔고 그것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진행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기존 터널과의 거리가 줄어들수록 현장의 긴장감은 극에 달하기 시작했죠. 교차 지점까지 5m, 3m, 1m. 거리가 좁혀질수록 현장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싱가포르 지하철 운영본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우회 노선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수백만 시민의 발이 걸린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TBM이 교차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모니터가 빨간색 경고등을 깜빡였고 수백 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쏟아냈습니다. 현장 책임자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지만 손끝만은 냉철했습니다. 15년간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단련된 기술자들이 TBM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했죠.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TBM이 교차 구간을 완벽하게 통과한 것입니다. 측정 결과 오차는 고작 0.6mm로 완전히 초정밀한 정밀도를 보여주었죠. 현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모든 사람들의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었죠.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 건설업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의 기술력, 세계 건설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며 각국의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했고 건설 전문가들은 이를 세기의 공사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국제터널협회 회장은 이것은 단순한 터널 공사가 아닌 건설 역사의 새 장을 연 사건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실제로 이 공법은 싱가포르 메서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세계 표준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터널 전체 구간의 완공까지는 여전히 10%가 남아있었고 이 구간에는 또 다른 기술적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구간은 지하수가 풍부한 대수층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 예상되었죠.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난관을 극복한 우리였기에 남은 구간은 오히려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장의 기술자들은 이제 자신감에 넘쳤고 싱가포르 정부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남은 구간의 공사는 마치 장기판에 술을 두듯 정교하고 여유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매 순간 최고의 기술력이 발휘되었지만 이제는 현장의 긴장감은 사라진 지 오래였죠. 지하수가 풍부한 대수층도 우리만의 특수 공법으로 완벽하게 제어했고 터널의 수밀성 테스트에서는 세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터널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면서 현장에는 전 세계의 건설 관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어요. 그렇게 2009년에 시작된 9.21 공구의 대장정은 2016년 봄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완공식 날 싱가포르의 총리가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영국의 식민 시절부터 이어져 온 유럽 중심의 건설 공사에서 벗어나 아시아의 기술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해 주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값진 것은 기술력의 완성이 아닌 우리의 자신감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시아의 후발주자라는 꼬리표는 없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진정한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이정표였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우리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십 년간 해외 건설 현장에서 피땀을 흘려온 수많은 기술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당시 작업에 참여했던 기술자들은 이제 대부분 은퇴했지만 그들이 쌓아올린 기술력은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92109에서 개발된 기술들은 더욱 발전되어 지금은 세계 곳곳의 더 어려운 프로젝트들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홍콩의 해저터널, 노르웨이의 침매터널,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까지. 이제는 한국 기술진이 없는 대형 프로젝트를 상상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92109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십만 명의 싱가포르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 터널은 한국 건설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 구간을 한국과 싱가포르 기술 협력의 상징으로 지정했고 매년 전 세계 건설 관계자들이 이곳을 찾아 우리의 기술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능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92109는 그저 하나의 터널이 아닌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와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